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도목나입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하루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드렸을 겁니다. 하지만요, 또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하루하루 가격에 일희일비하면 정신병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24시간 차트를 보는 전업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중장기로 보는 투자자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시장은 제가 주의 깊게 관찰할 테니깐요. 여러분들은 현생에 집중하세요. 그럼 오늘 브리핑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돈복남의 모든 영상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돈패밀리 분들은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코인의 펀더멘탈을 분석해드리고 커리니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드리는 것이 제 채널의 특징입니다. 이 모든 영상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전체를 정주행하시다 보면 코인 시장을 보는 눈이 길러지고 좀 오른다고 불타기 하거나 조금 떨어진다고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돈패밀리 분들 중에 제 영상을 몇 번씩 정주행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업이 바빠서 지난 영상을 다시 보기 힘드신 분들도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싶은 브리핑 내용은 제가 다시 연결시켜서 설명드리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제의 비트코인 브리핑 중 일부 내용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서는 빨간색 채널의 지지가 깨지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오후 기준으로 1시간 만에 약 1억 달러의 롱 포지션이 청산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비트코인 시장은 레버리지 비율이 0.17만 넘어서도 청산을 위한 하락이 발생하곤 했었는데요. 작년 말 이후로 비트코인 레버리지 비율은 0.17 라인을 돌파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크립토 시장의 참여자들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크립토 시장의 참여자들은 어떤 방향에 많이 베팅하고 있을까요? 펀딩비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5월 말까지는 보시다시피 롱 포지션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요. 부처빔 이후로 5월부터 7월까지의 조정의 구간에서는 숏 포지션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8월에서 올해 1월 말까지는 간헐적으로 발생한 숏 포지션을 제외하면 대부분 롱 포지션이 우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1월 이후로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한 전망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심각하게 갈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중순의 행보장 때는 하락에 대한 관점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행보장에서는요, 상승 관점과 하락 관점이 복잡하게 뒤섞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현재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빨간색 채널을 깨고 내려온 상황이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37,000달러대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도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시 가능해집니다. 만약 오늘의 하락세가 롱 포지션 레버리지 형성을 위한 인위적인 과정이라면 오늘의 일봉 캔들은 긴 아랫꼬리를 형성하고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형성된 일봉 캔들의 종가가 빨간색 채널 내부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향후 상승을 위한 매우 좋은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잘 보셨나요? 일부 영상만 가져왔지만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니 어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 꼭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제 영상이 나간 이후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어제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만약 당시 하락세가 롱 포지션 레버리지 청산을 위한 인위적인 과정이라면 일봉 캔들이 아랫꼬리를 형성하고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정확히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봉 캔들의 종가가 빨간색 채널 내부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향후 상승을 위한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방 압력이 강해지던 상황 속에서 어제의 일본 캔들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로 대상승장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한동안 모든 자산시장은 연준의 통화정책과 같은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 흔들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금 보유량을 늘 유지하시되 큰 하락이 발생할 때 위주로 조금씩 더 물량을 모아가신다고 생각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제의 반등으로 일단 한 고비는 넘겼지만 비트코인이 단기적 추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노란색으로 표시해드린 가격대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로 최소한 43,00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온다면 5월 초쯤에는 48,000달러 이상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어제의 모멘텀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추세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신중하게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시장이 지루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이 시기를 기회로 삼고 차분하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어야
있어야 됩니다. 미친 듯한 상승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임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펀더멘탈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기에 시장을 크게 들어올릴 수 있는 호재가 언제 어디서 터져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갑작스런 상승의 달콤한 열매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지루한 장에서 꾸준히 투자를 이어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상승장이 온 건가 생각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결국 또 고점에 물리게 되는 것이죠. 장세가 지루할 때 우리는 더 집중해서 상승장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시점에서 저점을 매수한다고 해도 어떤 코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먼저 오를 코인을 잘 선점한 사람은 펌핑이 왔을 때 빠르게 익절하고 아직 안 오른 코인에 다시 들어감으로써 수익을요 몇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코인을 선택한 사람은 결국 다른 이들이 파티를 열고 축포를 쏘고 있을 때 끝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점을 줄 때 어떤 코인을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현재 코인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 중에 하나죠. 성공하는 코인 투자를 천천히 읽으면서 공부해보시면 어떤 코인을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좋게 평가하는 책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자나 출판사로부터 단돈 1원도 홍보비로 받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쿠팡이나 교보문고 그리고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입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책 내용 중에 보시면 이렇게 2022년 유망코인이 각 테마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플레이투온 게임 테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NFT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의 NFT 검색량은 3월 6일 이후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검색량 수준은요 작년의 랠리가 시작되기 전에 저항선을 지지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시점에서 NFT 프로젝트에 투자했던 이들은 큰 수익을 냈었죠. 전세계 NFT 거래량과 판매량은 작년 봄 이후로 상당히 조정을 받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기가 완전히 식은 것도 아닙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것을 고려해 볼 때 NFT 분야는 새로운 지지를 찾으며 재도약을 위한 힘을 기르고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오히려 올해 들어선 이후로 급등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트 수집 분야의 주간 NFT 판매량을 표시한 차트인데요. 중요한 것은 저 엄청난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단 하나의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NBA 탑샷입니다. 기존 돈패밀리 분들은 이게 뭔지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제 영상을 보기 시작한 분들을 위해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NBA 탑샷은 NBA의 명장면을 NFT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만든 것은 데퍼랩스인데요. 데퍼랩스는 다른 유명한 NFT 프로젝트인 크립토티키와 함께 플로우 코인을 개발한 회사이기도 하죠. 이렇듯 NFT는 다양한 영역으로 파고들며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NFT 인덱스를 봐도 현재의 저점을 잘 다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혹시 눈치채신 분들 계신가요? NFT 인덱스는 현재 작년 급등 이전의 저항이 있었던 구간을 현재의 지지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구글 트렌드 검색량의 차트와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의 NFT 시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NFT 프로젝트들의 바닥 가격 변화를 보시길 바랍니다. 1세대 NFT인 크립토펑크의 바닥 가격 차트입니다. 일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3 이더리움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네요. 이건 크립토펑크의 뒤를 이어 NFT 시장을 뒤흔든 BAYC의 바닥 가격 차트입니다. 한번 살짝 눌림을 주고는 다시 전고점 근처까지 오신 게 보이시나요? 그 외에 아즈키, MAYC, 클론X, 두들스 같은 프로젝트들도 모두 눌림을 준 이후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NFT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려는 걸까요? 크립토 슬레이트 기사입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기업 난센에서 NFT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보다 커질 것이다 라는 리포트를 냈다고 하는데요. 2022년 1분기 즉 1월에서 3월까지의 수익률인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고시총 암호화폐, 디파이 펀드와 S&P 500 지수, 금 등이 저조한 성적을 낼 때 NFT는 5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자산시장이 어려운 이때 NFT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요? NFT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런 그림이실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크립토펑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통해서 NFT에 관심을 가지셨을 겁니다. 비자에서 저 그림을 무려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8천만 원에 구입했다는 기사입니다. 크립토펑크가 유명세를 타면서 이런 도트 그림이 NFT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다음으로 화제의 중심이 된 프로젝트는 BAYC,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인데요. 바닷가가 무려 112더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스테판 커리, 에미넴, 네이마르, 스눕독 등이 트위터 프사로 하면서 더 유명해진 프로젝트죠. 그 다음으로 바톤을 이어받은 프로젝트는 아즈키입니다. 바닷가가 24 이더리움이고요.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즈키는 일본어로 팥이라는 뜻인데요. 이름과 그림을 보면 일본 프로젝트로 생각되지만 코어 팀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발행가는 두 프로젝트 모두 0.08이더였는데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이 두 개의 프로젝트를 살펴보며 성공한 NFT 프로젝트를 발굴할 때 어떤 점을 살펴보아야 할지 몇 가지만 더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강력한 커뮤니티임입니다. BAYC 커뮤니티는 워낙 유명하니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아즈키 프로젝트의 경우 더 가든이라고 불리는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공식 이벤트를 진행하며 커뮤니티 멤버 간의 유대감을 형성했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요, 강력한 백그라운드인데요. BAYC는 크립토펑크, 미비츠를 통합해버린 유가랩스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아즈키는 전 페이스북 엔지니어, 전 블리자드 아트 디렉터, 전 구글의 PM 등 소속된 7루 랩스에서 개발되었고요. 정말 스펙이 어마어마하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착실한 로드맵 이행입니다. 로드맵은 홀더와의 약속이죠. BAYC는 애니메이션, 플레이투어 게임, 자체 메타버스 등 내걸었던 로드맵을 착착 이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즈키 또한 자체 메타버스를 차근차근 잘 개발하고 있고요. 더 많은 성공의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알아보고 이제 다음 주자는 누가 될지 맞춰볼까요? 우리 돈패밀리 분들 답이 뭔지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한국의 BYC를 꿈꾸고 있는 동간지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죠. 동간지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린 두들 프로젝트를 가볍게 이겼고요. 그 다음 대결에서는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요. 과연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트위터는 해외에 20만 팔로워를 가진 NFT 전문 트위터인데요. 여기서 유일하게 국내 프로젝트 중 동간지만 진출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동간지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NFT 프로젝트 중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커뮤니티이므로 큰 성공을 이뤄냈는데요. 그리고요, 커뮤니티인 뿐만이 아닙니다. 홀더와의 약속인 로드맵 또한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홀더분들의 믿음을 함께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 돈패밀리의 꿈이죠. 카페 동간지는 함께하고 싶어하는 국내 여러 프로젝트들과 손을 잡고 곧 첫 삽을 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만들어진다면 국내 최초 코인 커뮤니티 오프라인 카페가 되겠군요. 기대가 정말 큽니다. 게다가 홀더분들이 기대하고 흥미있어 하시는 동간지 플레이톤 게임이 곧 제작 기획에 들어갑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돈패밀리 분들 그리고 동간지 커뮤니티 힘이라면 불가능할 것도 없어 보이네요. 어떤가요? BAYC와 아즈키의 성공 사례를 봤을 때 딱 성공할 프로젝트라는 느낌이 오지 않으시나요? 한국에서 1등 NFT 프로젝트로 자리 잡고 한국의 BAYC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무한도전 프로그램에 박명수 형님의 명언이 있죠. 늦었다고 시작했을 땐 너무 늦은 거다. 그러니 당장 시작해라. 저도 이 말 되게 좋아합니다. NFT 이거 공부하긴 해야 되겠고 알긴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코인만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과외 좀 시켜주라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 그리고 돈복남이 맨날 라이브 방송에서 지켓이랑 다른 코인들 해외 거래소에서 매수하시죠? 근데 저거 국내엔 없고 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코인 중 일부는 국내엔 없고 현재 해외 거래소만 존재하는 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 거래소도 이용할 줄 알아야 되죠. 하지만 50, 60, 70 형님 누님들 상당히 어렵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전국 발도 출장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억조와 900일이가 달려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해하실 때까지 천천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요, 일산으로 오실 경우 타이밍 잘 맞으면 저도 볼 수 있습니다. 돈복남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저도 돈패밀리 여러분들 한 번씩 뵙고 싶긴 하네요. 동간지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 모인 카카오톡 톡방이 있습니다. 영상에 고정 댓글로 남겨두겠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